자, 그러면 아까 이제 증감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제가 여기다가 int i는 1이라고 써볼 거고 그 다음에 while문이라고 써볼 거예요. 근데 while 쓰기 전에 제가 if문 써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10이라 적고 i라고 적어주고 i 플러스는 1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냥 i는 i 플러스 1을 쓸까요? 줄이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1만 나오고 끝납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는 if 그 다음에 조건식 체크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실행시켜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조건문과 달리 이 안쪽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while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놔주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while이라는 건 일단 뭐예요? while이라는 거는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 계속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while문 같은 경우인데 while문인데 자 while문도 조건식과 비슷한 게 뭐냐면 조건식도 이 조건문이 뭐예요? 조건문도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이고 거짓인 경우에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while문도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뭐한다? 실행된다. 실행이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 종료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int i는 1, 그 다음에 뭐 1은 뭐 10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때 처음에 실행되면 이는 뭐예요? 참이잖아요. 그죠? 참이죠. 조건식이 참이죠. 왜냐면 이건 1이잖아요. 그죠? 자, 1이기 때문에 참이라서 이때 출력하면 뭐가 나왔냐면 1이 나옵니다. 1.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최초에 한 번은 1로 시작했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뭐다? 2죠. 그렇기 때문에 i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건식 같은 경우는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2일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2일 대. 여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while은 지금 요 안쪽 코드를 계속 돌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2일 대로 돌아가서 마치 여러분들 시계 생각하면 되거든요. 시계. 시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시가 딱 돌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2시가 돼서 시간이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1이라 했을 때 여기서 2가 돼서 2가 된 상태에서 뭐가 된다?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일 때 참이잖아요. 그러면 2일 때 참이니까 출력되고 그러면 2 플러스 1은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i라는 변수에 3 들어가서 이때 2가 아니라 뭐가 돼요? 3인 상태에서 체크를 하니까 3일 때 체크하니까 참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참 하다 보면 실행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10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10까지 가서 체크를 하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작진 않지만 같다가 걸리니까 참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 10까지 가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10에서 1 증가되니까 11이 돼서 여기로 올라오는데 자, 11이 되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된다, 안 된다? 실행이 안 되고 반복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종료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속된 수를 출력할 수가 있다. 아까 우리가 1부터 5까지 출력하는데 그걸 출력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LN을 5번 써가지고 출력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1부터 10까지 반복문 없이 출력하라 하면 여러분들 이걸 10번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귀찮고 번거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그 귀찮은 작업도 요 코드를 통해서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도 발전된 계기가 너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더니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비효율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오고 개발되고 발전된 게 이제 프로그램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스템화 프린트LN을 반복적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얘한테 맡겨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얘한테 맡기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1부터 10까지 알아서 우리한테 출력을 해가지고 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시작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값. 왜 시작값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몇부터 시작하겠다? 1부터 시작하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5로 바꾸게 되면 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5부터 시작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이라 쓰게 되면 3부터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시작값을 즉 스타트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에 따라서 시작되는 수를 다양하게 출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시작값이라 하는 거고, 그럼 요거는 뭘까요? 느낌상 끝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끝값이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비교연산식을 요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1부터 몇? 9까지 출력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써가지고 1부터 10까지 출력되게끔 만들어준 건데, 요걸 만약에 여러분들 50이라 쓰게 되면 끝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50에서 1부터 50까지 출력되는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끝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폭 같은 경우는 줄여 쓸 수 있다 했죠. 일단은 제가 i 플러스는 1로 이렇게 줄여 써보겠습니다. 자, 1씩 증가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종종 걸음으로 가는 것과 큰 걸음으로 가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죠? 당연히 큰 걸음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빠른 거고, 종종 걸음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1씩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걸음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끝점에 도달한 속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제 중앙동인데, 여러분들이 중앙동에서 고잔동까지 걸어가대요. 고잔 신도시 고잔역까지 걸어간다 했을 때, 뭐 누구는 종종 걸음으로 가게 되면 한 15분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걸어가면 한 10분 걸린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큰 걸음으로 가면 갈수록 끝점으로 도달하는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2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씩 증가되는 코드를 작성해서 13579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당연히 9가 나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이제 2씩 증가되니까 9 다음에 11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이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다 3이라 쓰게 되면 뭐예요? 13, 14, 70 나오는 거고, 4라 쓰게 되면 159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실행되는 횟수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값을 어떻게 증가시키냐에 따라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를 보폭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i 뿔뿔이 여기 있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정처기 같은 경우는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코드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시험 문제를 제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 쓰세요. 보통은 증가는 다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증가되게끔 코드를 작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물을 작성한대요. 여러분 글을 쓰잖아요. 글을.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쓰죠. 그죠? 그러면 게시물을 쓴다 했을 때 먼저 그 게시물 같은 경우는 게시물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 카페에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아무거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페는 이런 식으로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번호 보이죠? 번호. 이 번호가 사람들이 글을 쓸 때마다 일씩 값이 증가되거든요. 그 번호는. 마찬가지로 먼저 증가되고 글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증가된 뒤에 이 번호가 1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돌릴 때 어떻게 되는 게 맞냐면 글을 쓰고, 그러니까 이 내용물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i 값이 증가되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별로 좋지 못하다. 왜? 자, 일단 좋지 못한 걸 떠나서 얘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써버리면 내가 원하는 1, 2, 3, 4, 5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실행해보면 2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내가 순서대로 출력하는 게 불가능해요. 먼저 증가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전위로 둬도 똑같죠. 어쨌든 1 증가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내가 뭐 2부터 출력할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상적으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복문을 처음 쓰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하냐면 이 i 뿔뿔을 빼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금 일단은 조건식은 제가 뻘스인 경우에 종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반복문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int i가 1이라 했을 때 1은 뭐예요? 계속 참이죠. 그죠? 그러면 계속 참이고 얘는 뻘스일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자, 보이죠? 계속 지금 1 출력되는 거. 이게 지금 무한 루프에 갇힌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일시정지 버튼 재빨리 눌러주셔야 돼요. 안 누르면 프로그램 튕깁니다. 자, 그래서 요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걸 주의를 해주셔라.
나중에 여러분들 코드 실행해서 강사님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코드는 실행되고 있는데 무한 루프에 본인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를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이 증감연산식을 빼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복문을 쓰고 난 뒤에 이 안쪽에서 무조건 맨 마지막에 증감연산식을 꼭 써준다라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름 차순으로 출력해봤는데, 그럼 내림 차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죠? 여기다가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름 차순 출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림 차순 출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림 차순. 자, 내림 차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변수의 값을 그냥 저는 일부러 J라고 바꿀게요. J. 얘도 마찬가지 J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림 차순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는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부터 1이라고 했을 때 시작값이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10이 돼야 되고. 그럼 끝값은요? 1이 돼야겠죠. 왜냐면 끝점은 1이잖아요. 10부터 1이라 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만 코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바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쓴 코드를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해석을 해보면 돼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J를 10이라 했을 때 1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요? 애초에 거짓이잖아요. 그죠? 10은 1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꺽쇠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조건이 성립이 되죠. true, 그죠?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0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10으로 고정을 두는 게 아니라 10, 9, 8, 7, 6, 5 이런 식으로 값을 1씩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역순을 출력하라고 하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죠? J의 값을 몇 증가시킨다? 1 증가시킨다. 그러면 1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10이 1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무한 루프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걸 주의를 하셔라. 그러면 당연히 이걸 뿔뿔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써가지고 1씩 감소되는 코드를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반복문 while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복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while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